안녕하세요. 분당 파인만 학원 겨울학기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아이들도 학원에 등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 파인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어떤 학원이고 어떤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또 지금 현재 어머님들이 집에 계셔도 반드시 아셔야 될 입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파인만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갔었고요. 특히 민사고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학원입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반절 이상의 학생들을 저희 학원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 외대부고도 350명 정원인데 65명 합격을 시켰습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교육은 특목고, 자사고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고등부가 굉장히 탄탄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학원이고, 지금 우리 분당 지역에 낙생이나 중앙이나 대진이나 서연이나 이렇게 잘하는 학교들의 학생들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대부고나 성남외고나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희 학원에서는 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맞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모두가 알아야 할, 모두가 알고 넘어가셔야 할 입시 개괄, 그 중에서도 대입 개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입 전형이 정리되어 있는 장표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는 현재 수시 4개의 트랙 중에서 특기자랑 논술은 최소화하고, 거의 없다시피 최소화하고, 학생부 전형 위주 2가지, 교과 종합, 학생부 전형 위주로 남겨놔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시는 40% 이상 확대해라 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시가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94년에 수능이 맨 처음 신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시는 수능 100%가 거의 국룰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23년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수능 100%로 뽑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서울대 발표가 이번 2023 서울대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서울대가 2023년 전형을 발표를 하는 거는 내년 4월 말까지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22년도 전형을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4월 28일, 4월 29일 요쯤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을 땡겨서 10월 28일 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기 발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내년 4월 말에 발표할 다른 대학들아, 우리는 이렇게 할 예정이니 참고하렴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조기 발표를 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실게요. 이번 서울대 발표의 가장 핵심은요, 정시 전형에 기존에는 수능 100%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교과 평가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서울대가 도입한다는 교과 평가는 이제 단지 고교 내신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과목명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웠고, 그래서 이 학생이 무슨 등급을 받았고,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 ABC로 평가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평가 혹은 ABC로 평가,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의 평가를 받겠죠. 이런 평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트,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최대 500자까지 적을 수 있는 그 항목을 세특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과목을 배웠냐, 교과 이수 상황, 그 다음에 무슨 등급을 받았냐, 성취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서술해 주셨냐, 세특,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40점 만점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정시를 보시면 그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굉장히 친숙하죠? 네. 수시에서 그대로 서울대에서 뽑고 있는 전형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정시에도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으로 놓고 봐도 정시에 수시 부분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질 영향력을 한번 볼게요. 수능이 그래서 이제는 100%로 안 뽑는 거 알겠고 너네가 그럼 수능 60점으로 뽑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40점을 하는데 여기서 실질 변별력을 찾으려면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교과평가 40점 중에 기본 점수는 30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서울대 직윤을 쓸 정도면 전교권 학생일 텐데 이런 교과평가,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나와 있는 내신도 전교권이니까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특도 전교권 학생이니까 비슷하게 쓰여져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영향력이 없고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은 달라요. 기존에 수능 100%로 정시를 뽑았었는데 그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여전히 수능이 압도적으로 100%에 가까운 영향력이라면 굳이 서울대가 6개월을 땡겨서 발표를 미리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30점이 그래 이제 서울대에서 그래 너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그 카드를 받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한 너네에게 주는 기본 점수가 30점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 나머지 10점은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점수일 것이다. 그야말로 0점부터 1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능 60대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 10 결국은 학생부에서 가장 학종에서도 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10점이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상으로 놓고 보자면 60대 10이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에요. 거의 수능에서 탐구 과목 하나를 떼준 거나 다름이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의 그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직윤보다는 커졌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2배수를 정원을 선발을 해서 2단계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수능 80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교과평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서 20점을 주는데요. 이 중에 기본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직윤보다는 60대 10보다는 80대 5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변별력이 낮아 보이지만 이거를 수능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1단계가 수능 성적 80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영수탐 해가지고 수능을 원점수로 놓고 보자면 400점 만점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80점은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5점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뭐였어요? 총 5점의 실질 변별력이 있는데 5배 정도를 아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에서 25점이라는 변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25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대에서 같은 과에서 당락을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최고학과 최저학과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정말 대학이 한 3개나 바뀔 수 있는, 3-4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점수차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시 전형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일반 전형에서도 결국은 학생부의 영향력을 작게 평가할 수 없다. 수능 시험으로 환산을 하자면 무려 25점이 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물론이고 지역균형 전형도 당연히 변별력이 더 높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를 앞으로 쓰려면
학생부를 아예 그냥 놓고 수능 올인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 수능에서 내가 다른 서울대 경쟁자보다 25점을 앞서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서울대에 정시라도 원서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상위권과 중위권은 학습 전략이 달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런 학습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집착, 애착,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진로 목표나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 목표 지향점, 어디를 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느냐? 명문대 의치학이겠죠. 그러니까 명문대 의치학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일단 명문대의 마음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학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장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이번 연도 2022, 원래는 올해 4월 말에 발표를 했으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4월 29일 날 발표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시 전형을 놓고 빨간 글씨, 2022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를 한번 쭉 내려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여요. 뭐냐 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고대부터 카이스트까지는 소수점 뒷째 자리가 다 제각각이죠. 자,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점일이 다 붙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때 정부가 주문을 한 게 뭐였죠? 2023년에는 정시를 40% 이상 확대해라. 그리고 한 해 전인 2022학년도에는 4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대도 고대도 지켰어요. 40% 이상을 조기 달성하려고 지켜서 40.1%를 찍었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40%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40% 이상 뽑는 게 좋다 싫다?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좋다면 뭐 40% 이상만 넘기면 되니까 50% 60% 뽑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을 찍었다는 것은 나 이거 너가 시켜서 넘겼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나는 좋다 싫다? 나는 안 좋다예요. 그럼 난 어디서 뽑고 싶을까요? 나는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 싶어요. 왜요? 수시에서 학생부라는 이름이 남은 교과랑 종합이랑 두 가지를 위주로 뽑으라고 나라에서 시켰는데 그 중에서 교과보다는 종합이 나니까 종합으로 뽑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정시에서 덜 뽑고 앞에서 더 많이 뽑고 싶은 거는 수능이 12월, 11월 이제 고3 끝날 때 보는 시험이라서 그래요. 수시는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저 뽑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랑 고대는 서울대 아이들을 뺏기는 게 싫으니까 먼저 아이들을 뽑아놓고 싶은 거고, 서울대는 의대의 아이들을 뺏기니까 먼저 뽑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30.1, 40.1, 40.1 이렇게 찍었다라고 속마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권이 돼서 스카이 의치학을 원한다면 사실상 전략은 정해져 있어요. 학종 수능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종을 쓰려면요, 이 학생들이 스카이 학종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몇 등급을 해야 하죠? 1.X 등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교 1등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의 평균이 전교 1등이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1.5 내외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교 1등이 1.5 내외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전교 2등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가겠죠? 전교 3등은 더 나갈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2등급 내에 든다, 2.1점 후반대를 찍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전교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수한 교과 세특인데요. 여기서의 기준은
교과 등급은 기본적인 교과 등급인 것이고 이 교과 등급을 전국적으로 받는 애들이 다 전국적으로 전교권인 아이들이겠죠. 그렇다면 전국의 전교권에게 기본적으로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비교과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평균으로 한다면 그걸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그 비교과가 바로 우수한 교과 세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과의 여러 영역 중에서 굳이 세특을 콕 집어서 빼놓은 이유는 세특이 비교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라면 우리 아이 들어갈 때만 해도 대입에서 자소서 없앤다고 하죠. 추천서는 지금도 이미 폐지 수순이에요. 그리고 학생부만 남죠, 그러면. 그런데 학생부에서 뭐 수상 실적 혹은 뭐 독서활동 상황 이런 거는 기록은 될 수 있지만 대입용으로 출력을 할 때는 빠진 채로 출력이 된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다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요. 동아리 활동 살아남아 있지만 동아리 활동 10개 하든 5개 하든 1년 동안 500자밖에 못 적어요. 그렇지만 세특의 장점은 뭐냐면요. 과목당 500자씩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10과목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총 몇 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까? 500자를 모두 적어주신다면 5000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3년 동안 유지되면요. 15,000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학업 우수성이 뛰어난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는데요. 그 학업 우수성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죠? 자소서도 추천서도 없다면 각 과목 선생님들이 그거를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학생이 이 과목을 몇 등급 받았다라는 내신 등급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건 외에 이 학생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뭐를 특히 잘하고 어떤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 등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은 교과 세특에서밖에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과 중에서도 교과 세특을 가장 중점적으로 아이들 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과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도는 교과 세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수능 1등급은 뭐냐면요. 아이가 학종이랑 수능이랑 동시 공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 1등급을 받아야 스카이를 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의대를 희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학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능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가천대나 이런 학교들을 봐도 3합3이래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그 교과 볼 거 다 보고 비교과 볼 거 다 보고 그래서 수능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와 라고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3합3입니다. 그리고 의대에서 3합 몇으로 내세우는 학교들의 많은 학교들은 괄호하고 영어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그래요. 상대평가만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4합4, 4합5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정시로 간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수시로 학종을 쓴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수능 1등급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목표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의대 가기 만만치 않아요. 첫 번째, 고교 내신 굉장히 잘 받아야 되고요. 기준은요, 전교권이요. 그 다음에 수시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종에서 아이들을 대부분 선발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은 비교과가 훌륭해야 되겠는데 비교과는 우수한 교과 세특이 어떤 교과 세특이라고 했죠? 전국의 전교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비교과를 상회하는 수준의 교과 세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MMI 면접 보죠. 심층 면접이 강화될 거예요. 심층 면접이 강화되는 거는 뭔가가 약화됐기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건데요. 이게 뭐가 약화가 됐냐면은 고교 내신이 약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고교 내신은 뭐 때문에 약화가 됐죠? 고교 정보 블라인드 때문에 약화가 된 거예요. 내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느 학교에서 이 등급을 받았느냐가 이 등급만큼이나 어느 학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어느 학교의 어느를
나라에서 블랭크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교 정보 블라인드잖아요. 그렇다면은 얘가 어느 학교에서 2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교 내신을 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고교 내신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뭔가는 강화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면접이 강화되거나 수능 최저가 강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학업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의치, 약이 합쳐서 지금 정원이 6,000명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장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증시가 커지면요, 돈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지수를 올려놔요. 그쵸? 자, 마찬가지입니다. 의치약의 정원이 커졌어요. 그러면 고3만 신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멀쩡하게 명문대를 다니고 있던 탁구 학생들도 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대기업 가느니 나는 그러면은 의대를 갈까? 공부를 하면 자신 있는데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겠죠. 정시 재수생이라고 써놨지만 정시 N수생이 증가한다. 의학계열 경쟁률의 상승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의치약을 가려는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교과 내신 1.5 정도까지는 받아주고 난이도 있고 구체적인 세특을 서술하면서 수능의 최소 기준이 수능 최저, 아까 뭐라고요? 1등급 받아야 속이 편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도 전교권을 하면서 비교과 활동도 충분히 챙겨갖고 가면서 수능도 N수생이랑 같이 시험을 쳤을 때 1등급을 받을 정도의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교 1등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 확보입니다. 누가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시간이 확보된다면 누구나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있고요, 누구나 집중력이 좋고요, 누구나 문제를 잘 풉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시간 확보입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에서는 그래서 의치학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치학센터를 뭐 들어오고 싶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탁월한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파인만에서도 이제 굉장히 탑반에 들어갈 만한 수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지금 탑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조금 오답을 냈더라도 얼마만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냐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레벨 테스트 결과가 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두 명의 학생이 봤는데 A라는 학생이 더 높아요, 점수는. 근데 B라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객관식으로 문제의 답만 보고 맞고 틀리고를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히 의치학반을 선발을 할 때는 서술형의 그 내용들을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디까지 소화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인가, 저희도 이제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중등 수학 원장님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패스가 되는 경우에만 의치학센터에 입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과학 실력 탄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과 중에서도 최상위를 선택을, 그러니까 자기가 최상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탄탄한 과학 실력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 연관된 필연적으로 더 중요한 과학 과목들이 있는데 물화 생지 중에 뭐라고요? 화학이랑 생명과학입니다. 화학이랑 생명과학은 진도도 나가고 성취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거를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난이도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보고서들, 세특 관련 산출물들을 만들어서 세특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교과 선생님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한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 의치학센터에서는 특히
의치학과 직접적으로 전공 적합성 연계가 된 화학과 생명과학을 속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과정과 조금 다른 점은요. 선행을 저희가 그러니까 고등과학을 나갈 때는 좀 기본서만 가지고 약간 먼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의치학센터의 속진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 수업을 하이탑 수준의 심화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과학, 화학 진도만 그냥 빨리 나가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는 게 별로 없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지가 않고 이런 속진반이 아니에요. 두 개의 과목, 중요 과목을 난이도를 함께 다져가면서 진행을 해야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난이도에 있는 구체적인 세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을 만한 곳에서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야 절대적인 공부할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가 고등학생 기준으로 의치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영어는 이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수능을 1등급 받을 수 있는 90점 이상 넘길 수 있는 그리고 내신 영어를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은 다 갖춘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입에서 훨씬 중요한 과목인 국어. 그렇게 국어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MMI 면접까지 다 소화가 가능한 의학 계열 베이스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을 이제 계속 논문 지도를 가르치셨던 서울대 박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교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 학생 진짜 학업적으로 우수해 보여. 연구 역량이 있어 보여, 탐구 역량이 있어 보여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도록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위권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정자체로 제가 쓴 거 보이세요? 제가 정자체 웬만하면 안 쓰는데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라는 취지에서 정자체를 썼습니다. 네,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수능 확대 정책이 나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능 확대 정책은요. 결국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공부는 잘하는데 수능은 잘 나오는데 수능만큼 내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 정책은. 그러려면 내가 내신이 너무 치열한 환경에 있어서 나는 원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갔다면 혹은 다른 학교를 갔다면 나는 전교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인데 내가 너무 빡센 학교에 와서 내신이 수능보다 안 나오는구나 하는 그런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럼 중위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중위권이 제일 애매해요. 아예 내신형으로 내신을 막 파가지고 정말 좀 비교과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이제 학습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런 학교에서 부동의 전교 1등을 한다면 교과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아주 난이도 있게 쌓으려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내신을 훨씬 뛰어넘는 난이도가 비교과에서 나와줘야 대학 교수 눈에 띄지 않겠어요? 대학 교수인데요. 석사와 박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이 교과 정도까지는 교과를 메인으로 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교권의 학생이면서 훨씬 더 뛰어난 내 내신보다 더 뛰어난 공부 머리, 연구 머리, 탐구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걸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수능을 되게 잘 보던가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세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상위권으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죠? 아까 대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위권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다고요? 140개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이 140개는 갈 수가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눈높이가 상위 20개 내에 있다면 난 상위 20개, 상위권 대학 20개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는 게 중위권을 위한 학습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위권 학생들을 자녀로 둔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문제집수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중위권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가장 문제집수에 이제 관심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학원에 가면은 몇 권의 문제집을 띄워주느냐, 이게 굉장히 어머님들께는 학원을 정하는 메인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 수학만 중위권이냐,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과목이 다 우수한데 수학만 중위권이라면 정말 어머님들 말씀대로 수학만 아주 집중적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유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학원들은 수학 점수는 올라요. 왜냐하면 주 7일 수학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 안 해왔어? 그럼 너 남아서 해. 남아서 너 못했어? 그럼 내일 와서 해. 오늘도 못했네? 그러면 모레 와서 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수학 점수는 오르겠지만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종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신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우리가 수학만 수능을 골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4개의 영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밸런스를 위해서 중위권에게 수학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수학 집중형 학원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제 양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문제집을 많이 풀게 시키려면요, 상중하가 막 섞여진 문제집이기 때문에 문제의 양 자체를 늘려버리면 중위권 학생들은 내가 풀고 싶은 그 문제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뭐냐 하면 난이도 하의 문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은 애초에 풀 생각이 없어요. 잘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별표를 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중위권, 중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그런 문제들만 남게 되겠죠. 그런 문제 중에 내가 만만한 것들만 해갖고 숙제를 해갔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냥도 하위권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위권의 문제들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힌트를 약간만 준다면 이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문제 양이 많으면 이 아이는 그 문제 양 자체에 짓눌려서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가고 내가 도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자꾸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적절한 양의 숙제를 주고 대신 그 숙제에 대한 집착력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너가 60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 학생이지만 내가 50문제까지만 숙제를 내줄 테니 대신 별표는 2개만 쳐와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과제 집착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야 중위권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중위권은 다 해결되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습 전략과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중위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반은 조금, 이 학원은 좀 가르치는 문제집 수가 적다라고 너무 절대적인 수치로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설명회 때 드리고 싶은 메인 키워드입니다. 대치처럼 공부해서 대치보다 대학 더 잘 가는 고교 선택 전략이에요. 어디서요? 여기 우리가 사는 분당에서요. 그렇다면 대치보다 분당이 뭔가 지역 우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입시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신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비교과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능 성적 중요하겠죠. 이 3가지로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치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수능을 잘 보는 동네인가요?
물론 분당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보는 동네이긴 한데요. 대치권 아이들만큼 더 잘 보진 않죠. 자, 그러면은 지역 우위가 수능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 분당권 내에 있는 일반고들이 대치동에 있는 유수의 고등학교들보다 비교과 활동이 더 풍성하고 다채롭고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난이도 있고 구체적인 서술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대치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친다, 강남에 비해서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서울로 전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비교과도 아니구나. 그러면 지역 우위 뭐가 남았죠? 네, 내신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치처럼 공부를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더 잘 가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냐면요. 지역 우위 전략을 쓸 수 있는 내신 우위 전략이 통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이 가장 효율적인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요, 일단 뭐를 생각을 하셔야 하면요, 전형의 경쟁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학종형 경쟁자는 누구이며 수능형 경쟁자는 누구이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요, 수능형 경쟁자는 압도적으로 N수생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시절에 수능을 잘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에 정신이 없고 내신하고 비교과 이거저거 끄적끄적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조금 더 3월에 모평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종에 들어가는 내신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율도 가장 높단 말이죠.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 집중을 하느냐? 여름부터 집중하면 될까요? 그런데 학종을 쓰는 아이들은 또 이제 서류나 면접이나 챙겨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3년 내내 N수생만큼 전혀 수능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N수생은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재수하진 않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그냥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데 내 눈높이에 맞는 대학이 붙지 못한 아이들이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질적으로도 이 선배들이 공부를 재학생 시절에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 잘하는 편이었었던 좋은 머리를 1년, 2년, 3년 동안 수능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싸움에서 적수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종에는 그럼 N수생이 안 들어오느냐? 네,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N수생은 필연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보다 약한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3학년 2학기 학생부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 학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도 있죠. 면접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학생부는 안 들어가요. 그럼 누가 학생부를 더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똑같은 학생부,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1년을, 2년을, 3년을 수능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미 졸업한 학교의 학생부가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안 좋을 서술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학생들보다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종형 경쟁자는 내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쉬운 싸움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적수가 더 만만한 싸움을 선택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적수가 강한데 그 싸움판에서 내가 승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까지라면 학종을 같이 놓고 가야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2023 서울대 정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학생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학생부의 비율이 가장 좀 덜 들어가고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높인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학생부에 나와 있는 변별력, 실질 변별력 5점이 실제 수능 점수에서는 400점 만점을 원점수로 했을 때 25점 정도의 수능 성적과 맞먹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학종이 원래도 쉬운 싸움판인데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시로 간다고 한들 수능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시장이 더 좁아졌다는 거예요. 연대 라인과 서울대형, 고대형 라인으로 이분화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서울대형, 고대형 라인을 선택을 하나라도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를 아예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신 우위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 때는 그래서 이제 대치처럼 공부해서 대치보다 대학 더 잘 갈 수 있는 내신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오프라인 설명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설명회 때는 제가 이게 공개되어 있는 설명회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을 추천하고 어떤 학교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 재원생이 되시면 제가 하는 설명회에서 얼마든지 다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이 덜 치열하고 집 가까운 학교에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아이들이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모두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내신 우위를 차지하고 대치보다 더 좋은 분당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우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탁월한 비교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내신 우위는요, 저희 분당파인만의 고등부 재원생의 86%가 고2 재원생의 경우에 86%가 3등급 이내에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상 3등급 이내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학종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내신 우위는 저희 분당파인만 고등부 수학과, 과학과, 국어과와 함께 만드시면 되겠고 저희 탁월한 비교과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탁월한 비교과의 그 기준은 일단 선생님이 학생부에 작성을 하실 때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야 해요. 그러려면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어긋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고서나 산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대학 교수의 시선에서 나중에 학종을 쓰게 돼서 면접을 보게 될 대학 교수의 시선으로 놓고 봐도 충분히 훌륭하고 난이도가 있고 구체적이고 전공 적합적이고 학업 우수성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비교과 결과물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것이 학생부에 서술되도록 적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입시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고 어떤 점은 지키고 어떤 점은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어떤 타이밍에 들고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그 난이도가 대학 교수의 시선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괜찮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올라가야 하는 건지 등등을 모두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인 집단에서 어머님들이 상담을 받으시고 가이드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완벽한 어벤져스는 분당 파인만 교육의 입시연구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당에서 공부하면서 대치처럼 공부하면서 대치보다 대학 더 잘 가기 위해서 분당 파인만의 고등부에서 내신 우위를 차지하고 분당 파인만 교육 입시연구소에서 탁월한 비교과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명문대 의치학 원래 원하던 우리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전공을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분당 파인만 학원의 그 프로그램 구조를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초등부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간 뭐 3, 4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사고력과 교과를 동시에 이제 좀 더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 사고력을 하는 게 좋은가요? 혹은 몇 학년 때까지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력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학학원을 다니는 초반에는 사고력을 같이 해주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고력 문제라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수가 많지는 않죠. 문제수가 많지 않은 대신에 문제의 길이, 스토리텔링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고 문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문제수 자체에 질려가지고 수학에 질려하는 이런 거는 좀 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문제 속에서 수학적인 조건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고력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은 같다고 할지라도 이 답까지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가지일수록 좋은 사고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늬만 사고력이고 그 문제만 스토리텔링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 그런데 풀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은 하나 정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저는 사고력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길게 문제를 읽고 이것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능력, 거기서 수학적인 조건을 찾아내서 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는 이 방식으로 풀었는데 다른 방식도 다른 친구는 이렇게 푸네, 선생님은 저렇게 푸시네 라고 이제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수학에서의 어떤 특이점, 흥미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은 수학학원을 다니는 초반에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고력이 막 4년, 5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학 문제를 접근하고 그거를 수학적인 조건으로 풀어내고 그거를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풀어내는 과정, 이거를 이제 한번 내 학습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력은 문제를 접할 수 있는 문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력은 좀 수학을 준비하는 초반에, 수학학원을 다니는 초반 3, 4학년 정도에 충분히 접하고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기본 심화 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어쨌거나 미적이랑 기하를 하게 될 거예요. 꼭 내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선택했다고 해서 기하는 하나도 안 할 거야. 근데 공대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공대 교수들에게 학종으로 들어오는 학생인데 기하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다. 메리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기하는 공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과에 들어올 거예요. 응용수학과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기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결국 이과를 가려면 미적이랑 기하까지 다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다 내신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그 비어있는 것 위주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가는 학생과 그냥 자기 진도에 맞게 쭉쭉쭉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이 모든 내용을 처음 보는 학생과는 사실 학습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3, 4학년 때는 사고력을 좀 병행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고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등까지는 쭉 기본 심화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어떤 진도 나가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KJMO나 KMO를 시키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영재학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경시형 문제에 당연히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화를 하는데 좀 더 정말 공인된 인증된 심화를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KJMO나 KMO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초등부에서 과학을 가르칩니다. 과학을 가르치는데요. 초등에서는 창의과학, 중등에서는 실험과학과 내신과학을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실험과학을 같이 가르치는 이유는요. 중등 교과 내에 있는 실험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 실험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실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든 실험들을 학교에서는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학원에서는 이 실험을 병행을 하면서 실험 보고서를 쓰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론과 실험 사이에서의 과정, 관계, 그거를 유추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과학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관을 위한 실험실, 과학실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나중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혹은 자사고나 내가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활동적인 영역의 소재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중등부에서는요. 수학, 과학, 국어 이렇게 교과가 진행이 되면서 입시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고등 수학, 고등 과학까지의 영역으로 심화 기본을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냥 기본서만 쭉쭉쭉 떼면서 진도만 빨리 빼는 건 저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휘발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렇다면 빨리 진도가 나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뒷부분 배울 때 앞부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같은 부분은 지금은 실전 입시로 과학고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점차 줄어든다. 우리 재학생들이 지금은 이 부분을 준비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명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지도를 할 생각이냐면요. 저희가 사실 민사고나 외대보고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원으로 어머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따로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민사고가 정원이 155명, 원래는 165명이 정원인데 다 뽑지 않거든요. 150 후반 정도에서 끊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파인만 단독으로 한 90명 가까이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반수를 훨씬 넘어가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내는 학원이니까 별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세요. 외대보고 350명 정원인데 분당 파인만에서만 40명에서 50명 사이에 그런 합격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딱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오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민사고와 외대보고를 팠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일반고를 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신은 물론이고 수학, 과학을 맡겼는데 수학, 과학, 국어를 파인만에 맡겼는데 여기서 내신이 잘 나오는 것 플러스 이 학교에서 어떤 비교과를 이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취도와 이 학생의 전공과 그리고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파인만에 다니면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어머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파인만과 함께하면 충분히 믿음직한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 더욱 강조할 것은 일반고의 학종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고등부로 이어져서요. 고등부에서는 고등수학, 고등과학, 고등국어 내신 심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과목들의 수능 실전
같이 병행해가지고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가 고3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이 전체 다 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종에서 결국은 면접에서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이과의 교수님이에요. 이과의 교수님한테 나는 학종으로 들어가려는 나는 교과로 들어오려는 아이보다 내신은 좀 못 봤을지라도 혹은 수능으로 들어오는 아이보다 수능은 좀 못 봤을지라도 나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수에게 어필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그 과에 대한 로열티와 이 과에서의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연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 하고요. 그러려면 각 과의 기본 베이스, 각 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실제로 명문대에서 그 과를 전공하시고 논문도 써보고 지도 교수의 지도도 받아보셨었던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분당파이만 입시연구소에서는 그 전체 대부분의 전공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 10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10분과 함께 그 전공을 하나하나 지도 교수의 마음에 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비교과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만드는 비교과로 내신의 0.5등급에서 1등급 사이에 내신의 역량을 뒤집고 좀 더 좋은 학교들을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외대부고나 민사고를 준비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재원생들이 많이 가는 좋은 일반고들을 똑같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학교 내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겠고요. 이 학교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 학교는 이과가 강한지 문과가 강한지, 이 학교의 내부에서 이번에는 시험이 어땠고 이 과목 선생님이 어떤 성향이셨고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어떤 거를 더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대비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 지역의 일반고까지 확장을 하여 전문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일반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학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명문대나 아니면은 의치학을 지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일반고에서 충분히 학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교과를 저희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고 만들어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분당파인만 학원에서 온라인 레벨 테스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레벨 테스트 준비 완료되는 대로 다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상담 전화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